안녕하세요. 저희는 운중고등학교 과학동아리 에스키모스입니다. 저희는 오늘 기후위기 그리고 이를 방지할 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발생한 호주의 산불로 인해 18만 헥타르, 한반도의 85%에 해당하는 면적이 불에 타기도 했고 2020년 중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 한화로 약 37조의 손실과 7천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란 온실효과, 즉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지구에서 우주로 향하는 열을 흡수하여 지구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현상을 유발하는 물질로 메탄,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온실가스의 배출의 무려 32%를 차지하는 게 바로 교통수단입니다. 이 중 특히 자동차가 타 교통수단에 비해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는데 저희는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교통수단을 대체할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에너지원인 수소연료전지를 이해하고자 전지의 역사와 차세대 전지에 대해 과일 전지와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실험 준비물로는 다양한 과일 및 채소, 구리판과 아연판, 집게전선, 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자를 수 있는 칼이 있습니다. 실험에 이용할 수 있는 과일과 채소는 귤, 사과, 배, 오이, 감자 등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험 전에 앞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과일에는 아연 이온이 녹아있기 때문에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과일을 자를 때 손을 다치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일의 단면에 구리판과 아연판을 나란히 하여 약 2cm 간격으로 깊숙이 꽂아줍니다. 그 다음 한쪽 아연판과 다른 한쪽의 구리판을 집게전선으로 연결한 후에 가장 자리의 집게전선을 LED 전구에 연결합니다. LED 전구를 보면 긴 쪽과 짧은 쪽이 있는데 긴 쪽을 구리에 짧은 쪽을 아연에 연결하면 빛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과일의 종류 간의 발광 다이오드의 빛색이 차이를 보기 위해 오렌지 외에도 토마토와 사과에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실험 결과 토마토, 오렌지, 사과 순으로 발광 다이오드의 빛의 세기가 센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구리판과 아연판을 꽂는 방법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꽂아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금속판 사이의 간격을 멀리 했을 때보다 가까이 있었을 때가 빛의 세기가 더 셌고 금속판이 과일에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빛의 세기가 더 세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일 전지의 원리를 설명하기 앞서 어떻게 해서 과일이 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봅시다. 이유는 바로 과일 과즙 속의 시트르산 때문입니다. 구연산이라고 불리는 시트르산은 레몬과 라임, 귤, 오렌지 등 다양한 과일 속에 들어있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시트르산은 산성을 띠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 과즙과 그 속의 시트르산이 전해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지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일 전지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 볼타 전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이 전지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을 아시나요? 바로 볼타 이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죠.
볼타는 최초의 전지면서 가장 간단한 전지를 발견하였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이 전지를 볼타 전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전지는 놀라울 만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판과 아연판 사이에 소금물을 적신 종이를 끼워 넣는 것이 전부입니다. 볼타는 두 종류의 금속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액체를 놓으면 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는데요. 은판과 아연판 사이에 소금물을 적신 종이를 끼워 겹겹이 쌓아 올려 전기가 흐르는지 실험했습니다. 은, 소금물 종이, 아연을 한 묶음으로 위아래로 서로 다른 금속이 맞닿도록 기둥처럼 쌓아 전선을 연결하니 전류가 흘렀는데요. 볼타는 이 볼타의 전기 더미를 만든 업적을 인정받아 귀족 자귀와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우선 산성은 물에 녹아 신맛을 내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내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한 산성을 띠는 물질의 예로 황산이나 염산 같은 액체가 있는데 이러한 액체들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녹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염기성이란 물에 녹아 쓴맛을 내거나 미끌미끌한 성질을 갖는 물질을 말합니다.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이라는 물질을 내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는 비누, 탄산수소 나트륨, 암모니아, 락스, 수산화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강한 산성을 띠는 물질은 무언가를 녹게 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구리판과 아연판도 산성 용액에 들어가면 녹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을 어려운 말로 산화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리와 아연은 산성 용액에 들어갔을 때 같은 정도로 녹지 않습니다. 구리판은 산성 용액에 잘 산화되지 않지만 아연판은 산성 용액에 잘 산화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볼타 전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일 전지는 이 산성 용액을 과일 혹은 채소로 대체한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 역시 약간의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같은 개수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원자핵,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전자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원자는 안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전자를 주고받는 행동을 통해 안정한 상태로 변하려고 합니다. 아연과 구리는 모두 전자를 내보내서 안정해지려는 성질이 있는데 아연이 구리보다 이러한 성질이 더 강해서 아연은 전자를 잃고 안정한 상태가 되고 아연판에서 나온 전자들이 전선을 타고 이동하여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를 찾게 되는데 이때 산성을 띤 과일 속의 수소 이온을 만나 수소 기체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일을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전자는 왜 이동할까요? 전자의 성질에 대해 간단하게 알고 봅시다. 마치 자석의 같은 벽처럼 전자는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로 멀어지려는 힘은 더욱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때 아연판과 구리판을 전선으로 연결하면 아연판에 있던 전자들은 전지의 양이 적은 구리판 쪽으로 이동해 서로 멀어지려 하는데 바로 이 전자의 흐름이 전류입니다. 마침내 전선에 전기가 통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연판이 과일 속에 산에 반응하며 산화 반응이 일어나 전자를 잃게 되고 이때 잃어버린 전자들이 구리판으로 이동하게 되며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선을 타고 흐르게 된 전기가 발광 다이오드를 켜 전구에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설명 가능한 전지가 또 있는데요. 바로 수소연료 전지입니다. 수소연료 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청정 연료입니다. 활용 사례로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한 자동차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의 작동 원리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되는 반응을 통해 전자는 산화전극에서 외부 전선을 통해 환원전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수소연료 전지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높은 비용입니다. 수소연료 전지는 고가의 백금을 촉매로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 촉매란 반응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연료전지 자체는 친환경적이지만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이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수소 연료 전지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속가능 발전과 과일 전지 실험을 통해 산과 연기, 전자의 이동을 통한 전류의 흐름, 수소 연료 전지와의 유사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스키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